여론조사가 많이 나왔어요.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들 쭉 한번 정리해 봅니다. 자, 고민정 오신환 44대 38, 고민정이 6% 오차범위 내로 이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벌어지진 않았어요. 광진은 국민의힘이 단 한 번도 된 적이 없는 민주당의 텃밭인데 오차범위 내예요. 이 고민정이 아니라 김상진이었다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 지지자들의 마음을 다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겨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죠. 고민정 마음에 안 들지만 오신환보단 낫습니다. 만약에 특검법 고민정이 반대 던지지는 않아요. 그리고 고민정이 수박들의 막내인데 수박 오빠야들이 지금 사라졌기 때문에 고민정 다음 총선, 다음 국회에서 힘 못 써요. 그리고 우리가 당원들이, 지지자들이 고위 당직자, 중요 당직에 앉히질 않을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서 고민정 안 찍어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일단은 뽑아놓고 계속 감시하자고요. 고민정은 수박 오빠야들 없으면 힘을 못 쓰는 스타일이에요. 기억해보세요. 최고위원회 처음에 딱 뽑혔을 때 처음에 잘했어. 그래서 고민정 고쳤을 수 있나? 우리 다들 이랬단 말이에요. 이재명한테 대들지도 않고 잘 따라가더라고. 그리고 이쁜 소리도 가끔 하고. 근데 송갑석이가 최고위원으로 딱 들어오자마자 바로 들이받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는 수박 오빠야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달라. 기댈 언덕이 있으면 확 누워서 비벼버리는데 그게 없으면 눈치껏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수박 오빠야들이 싹 다 나가리 된 상황에서 고민정은 그렇게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다. 그러니까 안심하고 걱정 말고 고민정 찍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음 총선 때 우리가 경선에서 떨어뜨릴 건데 안 그렇습니까? 김상진 예비후보가 다음 총선에도 만약 도전해 준다면 우리 기꺼이 김상진을 밀어줄 건데 어쩔 수 없죠. 이번에는 그래도 오신환보다 낫습니다. 고민정 찍어야 됩니다. 지금 어쨌든 오차범위 내에요. 광진을 해서 비례대표 투표 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을 이기는 동네예요. 이 동네가 이래. 이 동네가 이런데 지금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하고 있는 게 고민정이에요. 24, 17 더불어민주연합 슬슬 올라오고 있어요. 광진을 대통령 지지율이 30 나왔습니다. 윤석열 30 나왔습니다. 동네가 이래. 이런데도 고민정이 지금 민주당 지지하는 분들 그냥 안심하고 고민정 찍으세요. 일단 뽑아놓고 그 다음에 감시 계속 하자고요. 마포 을입니다. 여기는 왜 자꾸 조사하는지 모르겠어. 정청래 47대 30 여기 안 봐도 되는데. 비례대표 마포 을은 더불어민주연합 20, 조국혁신당 27, 국민의미래 25입니다. 잘 나가. 더불어민주연합이 슬슬 올라가고 있죠. 예, 올라가고 있는 게 추세가 좀 보입니다. 마포 을에서 대통령 지지율 26입니다. 여긴 안 돼. 송파병, 남인순, 김근식 여기도 오차범위 내에 남인순 우세입니다. 자, 남인순 페미 빌런 중에 한 명이죠. 페미 빌런 3대장이라고 제가 주장하는 3명이 있습니다. 권인숙, 정춘숙, 남인순 이 3명이 페미 빌런 3대장이에요. 근데 남인순은 살아남았고 페미 빌런 2명은 나가리가 됐습니다. 그중에 또 페미 빌런급은 아니지만 또 페미에 쫓아가고 있는 진선미가 있는데 다 나가리 됐습니다. 지금 남인순, 진선미 둘 남았는데 이 둘도 혼자서는 힘 잘 못 쓰는 스타일이니까 권인숙, 전춘숙이 얘네 좀 진짜 짜증나는 스타일들이고 그나마 남인순하고 진선미가 좀 약해요. 그러니까 일단 여기도 붙여놓고 봐야 돼. 진선미는 페미 빌런까지는 안 들어간다니까. 빌런이어도 굉장히 무게감 좀 떨어지는 요 정도 급이니까 진선미도 일단 뽑아놓고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남인순, 진선미 힘들어요. 이 페미에 지친 지지자들이 마음을 다 안 주고 있어. 고민정도 마찬가지고. 고민정한테도 민주당 지지자들 마음을 다 안 주고 있고요. 남인순도 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남인순 더 압도적으로 해서 일단은 찍어놓고 감시합시다. 어쨌든 오차범위 내라니까. 오차범위 내에서 지금 접전인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송파병. 송파니까 당연히 쉽지 않죠. 자, 송파는 비례대표 투표 정당은 국민의미래 35, 더불어민주연합 21.9, 조국혁신당 21.2. 확실히 더불어민주연합이 상승세를 좀 타고 있죠. 이제 더불어민주연합도 진용이 갖춰지고 이재명 대표도 본격적으로 아군론이 좀 먹히는 것 같아요. 우군이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아군이 확실히 강해야지 우군도 의미가 있다. 이 아군론이 확실히 먹혀요.
민주당 몰빵 이렇게 하면 조국혁신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거부감이 있어. 내가 조국혁신당 찍고 싶다는데 자꾸 날 강요하지? 이러면 오히려 반발심이 생기는데 아군론이 먹혀요. 아군이 강해야 우군도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국 형제 찍겠다는 사람도 이재명이 좀 더 탄탄해야지. 조국도 좋은데 조국 어차피 지지율 잘 나오니까 나 하나 안 찍어도 괜찮겠지? 이러면서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을 찍어야겠다 마음을 돌리는 분들 있습니다. 부산 북갑 전재수 48대 39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죠. 전재수라는 인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산이라는 지역 특성상 전재수 아니면 안 됩니다. 어차피 민주당 지지율이 높은 곳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부산, 부울경 이쪽은요. 인물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야. 그냥 눈 딱 감고 무조건 찍고 당선을 위해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부산 북갑 대통령 지지율 41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저렇게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다 쉽지 않죠. 부산 북갑의 정당 지지도 보세요. 32대 43입니다. 11% 오차범위 밖에서 국민의힘이 압도적으로 지지율이 높은 동네인데 전재수 의원이 오차범위 밖에서 이기고 있잖아요. 그리고 부산 시민들 서병수에 대한 불만, 비토 정서가 큽니다. 서병수가 시장하면서 다 말아먹었다 이런 정서가 있어요. 그래서 전재수한테 이렇게 날라왔는데 북갑 분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리고 부산 북갑의 비례대표 투표는 더불어민주연합이 23, 국민의 미래가 40, 조국혁신당이 24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투표로 가면 여기는 완전히 국민의힘 텃밭이에요. 전재수의 힘으로 이기고 있는 겁니다. 대단하죠? 근데 더불어민주연합은 어쨌든 이 아군론의 힘을 입어서 확 올라가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자, 그리고 서초을 홍익표 37대 50 여기는 힘듭니다. 홍익표가 잘하다가 잘 싸우고 잘하다가 막판에 임족성 편들면서 이재명 힘들게 하고 방송 나가서 당 지도부 결정 흔들고 공관위원회에서 나온 결정 흔들고 막 이래서 우리가 화가 많이 났었잖아. 근데 저는 그래도 홍익표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홍익표가 이겨야 된다 생각해요. 근데 여기가 이 신동욱이라는 사람이 인지도가 또 깡패인 TV조선 앵커 출신이라 이겼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응원하겠습니다. 종로 곽상원 47, 최재형 38 여기도 오차범위 밖에서 우세. 금태섭 안녕 잘 가고요. 광주 민영배 63, 이낙연 17 안녕. 이낙연 17 나왔는데 실제 투표하면 몇 퍼센트 나올까요? 저는 10% 언더로 나온다고 봅니다. 10% 언더로 나오면 선거비 보전 못 받아요. 물론 뭐 이낙연이야 돈 많으니까 그거 걱정 안 하겠지만 그래도 광주 유권자들이 이만큼 주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만큼 주지 않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광주 유권자들, 전라도 유권자들은요. 민주주의가 뭔지 가장 잘 아는 유권자들입니다. 대한민국의 지역으로만 놓고 본다면 민주주의의 이해도가 가장 높은 지역 호남입니다. 민주당 깃발만 뽑으면 다 찍어주는데 무슨 소리 하냐? 안 그래요. 국민의힘을 찍을 수 없는 건 알잖아. 광주 학살 이런 거 당하고 그 원흉 사과도 제대로 안 하고 그 국민의힘을 어떻게 찍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 번은 안철수와 그 일당들 싹 나갔는데 민주당의 공천 너무 잘못하고 그래서 안철수한테 확 밀어줘 버렸어. 민주당 정신 차리라고 확 밀어줘 봤습니다. 민주당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은 전라도 공천 신경 씁니다. 신경 써요. 그러니까 호남 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요. 거기다가 이번에 전라도, 광주, 현역 민영배 하나 살고 경선에서 싹 다 날려버렸습니다. 현역 다 물갈이 시켜버렸어요.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공천 잘해라. 경선에서 우리가 마음에 드는 사람, 잘 싸울 사람 뽑겠다. 싹 다 물갈이 했잖아요. 그런 곳이 광주고 그런 곳이 전라도예요. 호남입니다. 저는 고향이 부산이에요. 우리 집안은 아버지는 통영분이십니다. 완전 경남. 그래서 저는 호남의 유권자들, 호남 시민들을 칭찬해도 돼. 난 경상도 사람이니까. 경상도! 경상도 절레절레. 특히나 경상도 남자들 제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지만 큰 소리는 또 엄청 쳐요. 진짜. 아무튼 부산도 이제 바뀌고 있으니까 또 경상도 욕하면 안 되지. 민영배 압승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안 돼요. 이번 총선으로 정치 생명 이제 끝날 것 같습니다. 비례정당입니다. 종로구는 더불어민주연합이 18%, 국민의미래 28, 조국혁신당 24. 확실히 더불어민주연합이 스물스물 올라가죠. 서초울 더불어민주연합 10, 조국혁신당 19, 국민의미래 33입니다. 서초울 같은 데서는 더불어민주당을 도저히 찍지 못하는 사람들, 워낙에 국민의힘 강세 지역이라 이런 데서는 조국혁신당의 의미가 있어요. 조국혁신당의 의미가 있습니다.
19가 나오잖아요. 민주당은 못 찍겠고 국민의힘을 찍어야 되는데 국민의힘도 마음에 너무 안 들고 에라이 조국이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곳에서 아예 민주당 약세 지역에서는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도움이 돼요. 그리고 이제 샤이표라고 하죠. 여기서 내가 찍어봐야 민주당 지지자인데 찍어봐야 뭐 당락에 무슨 의미가 있어 하고 안 찍는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혁신당이 등장하면 서초을 같은 데서 에이 나는 국민의힘은 도저히 못 찍겠고 조국혁신당이나 찍으러 가야겠다. 투표장에 갑니다. 그 사람들은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혁신당이 민주당에게 도움되는 영역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서초울 같은 지역에서는 확실히 크죠. 광주 광산을 더불어민주연합 29, 국민의힘의 4%입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37, 강해요. 광주 유권자들은 더 세게 좀 싸워줘라. 더 강하게 들이받아줘라. 이런 요구예요. 광주에서 더불어민주연합보다 조국혁신당이 훨씬 더 높게 나오는 이유는 그냥 그겁니다. 좀 더 세게 들이받아. 더 강하게 싸워. 민영배 지지율을 보면 답이 나오죠. 전라도 출신의 지역구 국회의원 중에 유일하게 열심히 싸운 사람 민영배밖에 없으니까. 자, 원주 갑으로 갑니다. 원창묵 대 박정아 3% 오차 범위 내 박빙의 승부입니다. 박빙의 승부. 여기도 이기고 있지만 이기고 있다고 볼 수 없는 곳이에요. 동해 태백 삼청 정선 한호연 이철규. 여긴 답 없다. 여긴 답 없어. 이철규 51%. 여긴 인정. 여긴 답 없습니다. 여기 정당 지지도 28대 48이에요. 어쩔 수 없죠. 강릉 김중남 권성동 9%? 야, 요거는 희망 한번 가져봅시다. 권성동이 세기는 한데 어렵죠. 여기도 어려운데 끝까지 여기는 왜냐면 권성동이잖아. 좀 안 됐으면 좋겠는데 권성동이 그만큼 지역에서는 압도적이에요. 왜냐면 저번 총선에 진짜 이 강릉 된다 그랬거든. 왜냐면 권성동이 무소속으로 나왔어. 무소속인 권성동이 국민의힘 민주당 다 밀치고 됐어요. 10% 아니고 9%잖아요. 9%. 10%는 9%는 다르지. 여기도 분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춘천 46대 41 오차 범위 내 우세. 여기도 쉽지 않죠. 강원도 원주 춘천은 우세로 나오지만 오차 범위 내예요. 여기는 진짜 접전이라고 봐야 되는 거고 권성동하고 이철규는 될 것 같습니다. 자, 부산이 디비졌어요. 부산에서 지금 계속 여론조사를 돌리고 있는데요. 사구갑 최인호 50 이성권 39입니다. 최인호는 동네 주민들한테 얻고 있는 민심이 대단하더라고요. 국민의힘이 43, 32예요. 국민의힘 지지세가 훨씬 높은 지역인데 최인호가 크게 이기고 있죠. 자, 하지만 이런 데는 방심하면 안 되는 게 막말 논란, 바람 한번 잘못하거나 이상한 거 되면 이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더 열심히 최인호는 되겠구나. 아니요. 부산의 모든 지역은 언제든지 디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지금 올라가고 있다. 우리가 더 열심히 할 희망이 지금 생기고 있다. 이건 확실하죠. 배재정이 디비졌어요. 43대 39라는 오차 범위 내지만 우세 결과가 나왔습니다. 0.3% 차인가 요렇게까지 따라붙었다가 역전을 했어요. 자, 배재정 이낙연계로 알려져 있습니다. 친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배재정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부산에선 대안이 없습니다. 계속 도전했던 배재정 말고 이 지역에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밀어야 됩니다. 일단은 뽑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재명 대표 또 가고 바람을 일으키면 달라지니까. 그리고 맞아요. 부산이 큰절을 하기 시작했어요. 매번 부산이 바람을 탄다 했는데 막판에 다시 역전이 됐단 말이에요. 저쪽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면서 막판에 큰절을 해. 부산 후보들이 단체로 막 큰절하고 선수 친다. 우리가 먼저 큰절한다. 이러면서 부산에 지금 후보들 다 큰절하고 다닙니다. 다 큰절하고 다녀요. 절박한 거죠. 그만큼 박빙의 승부라는 거예요. 김대식은 누구냐? 장제원 지역구잖아요. 여기가 장제원네 집안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가족은 아니고 장제원네가 사학이잖아요. 거기에 관련된 그러니까 장제원 아버지의 양아들이다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김대식이. 이게 사상구가 무슨 장제원 왕국입니까? 사상구 주민 여러분. 장제원 아버지가 해먹다가 장제원이 해먹다가 이제는 장제원 아버지의 양아들이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이 또 여기를 나왔어요. 이거 진짜 사상구 주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예요. 나의 노예들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응징해야 돼요. 세습 아닙니까? 세습은 안 돼요. 민주당에서는 문희상 아들이 자기 지역구 세습하려고 그랬다가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거 들고 엎어가지고 문희상 아들 이번에도 출마했다가 경선 탈락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안 뽑아줍니다. 어떻게 지역구를 세습합니까? 사상구 주민 여러분, 국민의힘 지지하시지만 사상구 주민 여러분들은 이런 후보 내는 국민의힘을 혼쭐을 내주셔야 돼요.
아니 뭐 장제원네 집안의 무슨 왕국이야? 안 되는 거죠. 요거는 응징해야 돼요. 어쨌든 역전이 나왔다는 거 크죠. 야, 충격받고 있을 겁니다. 지금 장제원네 집안도. 당선 가능성은 김대식을 더 높게 보고 있어요. 사상 지역의 유권자들은 그래도 김대식이 되겠지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당 지지도 40대 31입니다. 9%. 그래도 민주당 지지세가 좀 있는 지역이기는 해요. 방심할 수 없죠. 흐름은 탔다. 요 정도로 봐야 됩니다. 전재수 53대 36. 여긴 진짜 전재수는 대단하죠. 당선 가능성도 57대 26. 더 벌어져요. 부산 지역의 북구갑 유권자들은요. 전재수가 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당 지지도 거의 붙어있는 몇 안 되는 지역이긴 합니다. 전재수가 잘해서. 또 놀라운 지역이 있습니다. 양산을 49대 37로 벌어졌습니다. 오차 범위 밖으로 벌어졌어요. 선거의 신이라고 불리는 국민의힘에서 경남에서 선거 가장 잘한다고 불리는 김태호가 밀립니다. 오차범위 바뀝니다. 당선 가능성 50대 34. 더 벌어져. 그러니까 양산을 주민들은요. 김두관 돼야지. 왜 또 김태호를 여기다가 집어넣어? 정당 지지도 똑같습니다. 37대 37 나오고. 그러니까 이 지역 양산을 지역에서 김두관 말고 대안이 없어. 사상의 배재장 말고 대안이 없고. 뭐 그래요. 전재수 말고 대안 없고. 부산은 다 그렇습니다. 부울경은. 가장 놀란 양산을에서 김태호가 많이 밀리는 것도 놀랐지만 해운대구 갑 43대 39 디비졌어요. 해운대구 갑이. 해운대가 디비졌어요. 와. 이건 뭐냐면 윤석열이 내리꽂은 이 공천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윤석열 꼬봉이 싫다는 거예요. 자존심 상한다는 거예요. 홍순호는 해운대 구청장 출신입니다. 일 잘했어. 이미지가 있어요. 공약 이행률 98%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 사는 사람들은 알죠. 홍순호는 일 잘한다. 구청장 출신. 일 잘한다는 걸 아는데 그래도 국민의힘이 될 거야. 근데 주진우가 웬 말이야. 얘가 해운대를 뭘 알아? 얘가 무슨 정치를 했어? 검사하다가 윤석열 따까리 하다가 가장 안전하다는 해운대구 갑에 공천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해운대 주민들이 짜증이 나지.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 우리를 개무시하는 윤석열. 가뜩이나 윤석열 마음에 안 드는데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이런 겁니다. 우리를 뭘로 보고 지금 주진우를 꽂아? 약간 요런 정서가 있어요. 그게 작동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홍순호는 우리 동네 사람, 내가 아는 사람, 일 잘하는 구청장 출신. 주진우는 윤석열 꼬봉. 우리 자존심을 건드린 그런 공천. 43대 39 역전이 됐습니다. 하지만 적극 투표층에서도 40대 42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당선 가능성 보세요. 33대 52입니다. 해운대구 갑 지역 주민들은 그래도 주진우가 될걸? 33대 52. 당선 가능성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게 깔려있는 정서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정말 절박하게 해야 돼요. 절박하게 하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쉽지 않죠? 근데 진짜 대단한 건 맞아요. 자, 후보를 선택한 이유 보면 주진우는 정당이 78, 인물은 16이에요. 인물 값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동네 사람들, 해운대구 갑 주민들은 주진우는 인물 뭐가 있어? 걔가 뭐 한 게 있는데? 한 게 뭐가 있어, 걔가? 그냥 국민의힘이니까. 근데 홍순호는 인물이 40%나 돼요. 홍순원? 일 잘하지. 구청장 때 잘했잖아. 이겁니다. 이러니까 투표율이 높아지면 홍순원이 이기는 지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투표율을 어떻게든 끌어올리면 이런 지역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를 민주당이 먹는다? 야, 국민의힘은 당 접어야 돼요. 진짜로. 장담하는데 이번 총선 끝나고 국민의힘 당명 또 바꿉니다. 진짜 접어야 돼요. 부산 해운대구 갑을 지면 그 정도로 양지 중에 양지 무조건 100% 99%도 아니야. 100% 국민의힘이 이긴다. 이런 곳인데 지금 여기가 완전히 흔들리고 있죠. 공천 잘못해 하태경 있으면 못 이겨요. 근데 주진우 따위를 안 쳤으니까. 주진우가 뭘 했는데 윤석열이랑 친한 거 말고 뭘 했는데 한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한 게. 그냥 윤석열이랑 친하다. 끝. 그게 끝입니다. 그러니까 해운대가 주민들, 유권자들이 화가 났지. 자존심 상하지. 정당 지지율 보세요. 29대 42 이렇게 차이 나는 지역인데 대단합니다. 홍순원 후보. 우리가 더 응원해야 되겠죠. 박재호 대 박수영 남구. 자, 여기가 넉넉하게 이길 줄 알았는데 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선거구가 살짝 개편이 되면서 어렵습니다. 여기 초박빙이에요. 적극 투표층에서는 49대 44. 그래도 박빙이죠. 당선 가능성 41대 41. 여기 진짜 여기 진짜 미칩니다. 여기 미쳐. 자, 이런 지역들 전부 다 투표율이 결정하는 거예요. 부산이 확실히 디비졌죠. 부산이 해볼만하다. 이렇게 이긴다, 역전했다 이런 여론조사를 갖고 오면 우리가 방심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방심하라고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더 절박하라고 제가 정리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절박해질 수밖에 없잖아. 이런 거 보면 나가서 투표해야겠구나. 내 한 표가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겠구나. 부산 남구 유권자 여러분들, 한 표가 진짜 당락 결정합니다. 그리고 부산은 지금 박빙, 초박빙 승부처가 너무 많잖아요. 여기를 다 먹거나 다 잃거나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확실한 건 전재수, 최인호 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바람 타고 싹 다 가져갈 수도 있고 싹 다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절박해져야겠죠. 예, 절박해져야겠죠. 절박해질 겁니다. 이미 절박한데? 너무 절박해. 여기도 국민의힘 44, 민주당 32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부산은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바람 한번 불면 여기는 우수수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정당 지지도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는 정당 지지도를 인물값으로 뛰어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민주당은 별론데 그래 전재수 니는 좋다, 최인호 니는 잘한다, 배재정이 그래 니도 한번 돼야지, 홍순원이 그래 주진우 지가 먹고 홍순원이 한번 돼야지, 이렇게 작동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은 별로야. 그런데 인물은 좋아, 후보는 좋아. 그러니까 부산에 공천을 잘했으면 무조건 먹는데 부산에서 따뜻한 양지라고 측근들 갖다 꽂았으니 지금 이런 결과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부산 너무 좋죠. 우리를 끝까지 긴장하게 만들 곳이 불경입니다. 끝까지 우리가 나와서 꼭 싹쓸이 합시다. 싹쓸이. 자, 평택병입니다. 김현정, 유이동 44, 41.9. 초박빙입니다. 경기도 평택 초박빙이에요. 구미을. 여기가 그나마 민주당이 한번 비벼볼까? 26대 57입니다. 구미을 희망 한번 가져볼까? 희망을 그냥 뚝 끊어버리네. 평택도 여기 어려운 지역이에요. 여기도 보수입니다. 근데 초박빙이잖아요. 와. 구미을에 한번 희망을 가져볼까 했는데 이건 뭐 더블 스코어가 나와버렸네. 정당 지지도 보세요. 어질어질합니다. 비례정당 투표 보시면 국민의 미래 44, 조국혁신당 14, 더불어민주연합 15, 구미을이 이렇습니다. 알겠고요. 잘 봤고요. 용인갑,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이상식 후보 48.2%, 이원모 후보 40.5%. 이원모가 누구냐? 윤석열의 꼬봉이죠.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말 애끼는 그런 인물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갔을 때 공군 1호기에 민간인이 탔다. 그래가지고 막 논란이 됐었잖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이원모 마누라예요. 이원모 마누라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김건희랑 무지하게 친한 꼬봉 중에 꼬 이뻐하는 동생이야, 이원모가. 그래서 용인 갑에다가 공천을 준 거예요. 여기는 된다 했던 곳이죠. 여기는 국민의힘이 된다 했던 곳이에요. 대부분 보면 약간 지방선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크게 이긴 곳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심었어. 근데 48.2 대 40.5입니다. 오차범위 내긴 하지만 앞서고 있어요. 주진우, 이원모 이 두 명은 반드시 심판해야 됩니다. 주진우, 이원모가 떨어지잖아요. 그게 바로 윤석열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용인갑도 국민의힘세가 센 곳이고 해운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운대를 준 주진우를 제일 예뻐하고 이원모는 수도권에서 그나마 해볼 만한 용인갑으로 쓱 줬다는 겁니다. 안 되잖아. 윤석열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어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좋아하는 사람 내 주변에 한 명도 없던데. 여기 의미 있는 곳이죠. 주진우, 이원모 힘들다. 용인갑 비례정당은 민주당 20.5, 국민의힘 35.1, 조국혁신당 26.1. 더불어민주연합이 상승세를 타고 있다. 볼 수 있고요. 성남 분당갑 이광재 48.4, 안철수 40점. 꽤 크게 벌어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철수 안녕. 하지만 여기도 끝까지 몰라요. 뒤집힌 결과도 나오거든요. 안철수 이기는 결과도 나오고 지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초박빙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광재의 상승세인 건 맞죠. 안철수는 그대로 있는데 이광재는 상승세를 타고 있다. 이건 확실하죠. 자, 그리고 이용, 주진우 있죠? 이원모 있죠? 이용은 누구냐? 이철규랑 똑같은 스타일인데 원래는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윤석열이 하는 말을 이용이 계속 당에다가 브리핑을 했어요. 그만큼 윤석열하고 가까운 사람이 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존재감이 없었지만 모두가 이용 눈치를 보는 윤석열 최측근 중에 최측근 하남이죠. 여기도 된다 싶어서 얘를 보냈는데 웬걸 추미애가 왔네. 44대 32 되겠어? 이용은 완전 지금 똥 씹은 느낌일 겁니다. 안 되죠. 지금 윤석열의 최측근들이 지금 싹 다 나가 떨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뉴스토마토에서 된 여론조사인데 비례정당 조국혁신당이 1등을 먹었어요.
국민의 미래보다 앞섰습니다. 29.1% 대 28.1. 더불어민주연합이 21.6. 더불어민주연합도 계속 상승세예요. 자, 두 개 합치니까 50이 넘었다. 두 개 합치니까 50이 넘었어요. 와. 저는 이 밸런스는 분명히 조절될 거라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아군이 더 많이 확보돼야 된다. 우군도 중요하지만 아군이 탄탄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군만 많으면 힘들다. 그래서 조국혁신당은 조금 빠지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조금 올라갈 겁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이 이 비례정당 투표에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나 꼭 투표장에 가야지? 이런 사람들을 확 늘린 건 조국혁신당의 공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건 존재해요. 조국혁신당을 비난하고 적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적이라고 생각 안 해요. 우군이죠. 이재명 대표가 우군이라고 얘기했잖아. 우군이 맞습니다. 둘이 합쳐서 50%가 넘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이 29가 되고 조국혁신당이 21.6 요렇게 되는 게 아름다운 그림이긴 해요. 그럼 대충 숫자도 아름답게 나올 겁니다. 물론 30에서 35 정도는 더불어민주연합이 먹었으면 좋겠는데 쉽지 않아 보이기는 하죠. 아무튼 투표장으로 나가고 싶게 만든다. 특히 중도층들, 적극 투표층이 아닌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고 나오게 하는 건 조국혁신당의 바람이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조심스럽게 이번 총선 투표율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확신합니다. 조심스러운데 확신하면 안 되지만 아무튼 왜 그러냐? 민주당은 당원들이 현역들을 싹 다 날렸어. 경선으로 우리 손으로 우리가 후보를 많이 골랐어요. 100%는 아니지만 마음에 안 드는 고민정이나 이인영이나 뭐 이런 인간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한 80점은 줄 수 있다. 우리가 직접 참여했어. 그러면 투표장에 나갈 수밖에 없죠. 내가 경선에 참여했는데 내가 만들어서 내가 세운 후보인데 투표장 안 나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민주당 지지자들의 투표율이 예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는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기에 조국의 등장으로 민주당 당원이 아니지만 연성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 조국 혁신당 한번 찍어봐야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가면 지역구는 민주당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경선을 통해서 우리가 효용감을 느꼈고 투표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나 민주당원들은 투표율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조국혁신당의 돌풍으로 전체적인 투표율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70%가 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저번 총선이 한 66%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70% 넘으면 딥이 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만약 70%가 안 넘는다 그러면 국민의힘 연성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안 간 거예요. 대파 졌단 소리 처하고 앉아있고 의대중원 논의한다고 한동훈은 박근혜 만나고 있고 이러고 있으니 국민의힘 지지하는 사람들 특히나 이찍남들 아이씨 안 찍어 이렇게 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단 말이에요. 의미 있죠. 조국혁신당이 1등을 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거는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나니까 오차범위 내니까 여기에 의미 두는 것보다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 합치니까 50%가 넘었다. 이게 진짜 의미가 크다. 그리고 이제 뉴스토마토에서 쩍벌이 그냥 간만에 쩍벌 조사가 나왔네. 32.5가 나왔어. 윤석열 32.5 뚝 떨어집니다. 쩍벌 그래프 오랜만이죠. 그리고 정당 지지율 민주당 50% 돌파했습니다. 50대 35 분위기는 나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방심할 수가 없어. 부산 보셨죠? 경남 보셨죠? 다 오차 범위 내의 초박빙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태안, 서산 태안, 성일종 따라 붙었습니다. 거기 민주당이 한 번도 안 된 곳인데 거기 되고 있고 아까 평택 보셨죠? 여기도 보수 텃밭인데 지금 이기고 있어. 근데 여기는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고 쫓아가서 역전할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많아요. 전국에 엄청 많습니다. 서울, 수도권, 경기 많아요. 강남을 이길 수 있습니다. 강남을 이기고 서초울 홍익표도 저는 이겼으면 좋겠고 진짜 민주당이 싹쓸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합니다. 민주당 지지율 높게 나오니까는 이번에 이겼네 민주당이. 이기는 건 당연하지. 윤석열이 저렇게 못하고 한동훈이 저렇게 못하는데 이기는 건 당연한데 크게 이겨야지. 그리고 아슬아슬하게 지는 건 단 한 석이라도 안 돼. 너무 마음 아파. 우리가 좀만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진짜로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 해서 뭐해인데 지금은 하면 되겠는데? 야 이거 내가 한 표 찍으면 이길 수도 있겠는데? 희망의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절박합니다.
절박합니다. 여러분도 절박하시잖아요. 할 수 있다. 내일부터 이제 재외 국민 투표거든요. 열심히 또 혹시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있으면, 투표권 있는 분들 있으면 찍으라고 또 해야죠. 혹시 외국에 나가 계신 분들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꼭 투표하라고 꼭 연락 한번 하시고, 거기 있는 사람들 대부분 또 민주당 찍을 사람들 많으니까 꼭 전화하셔서 귀찮지만 재외국민 투표도 꼭 해야 된다 하셔야 됩니다. 밭을 갈아봅시다. 이재명 대표 지금도 전국 돌아다니고 오늘 또 재판까지 갔어.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널브러져 있을 수 있나? 아니잖아요. 해야지. 저는 사전투표 날만 너무 기다리고 있어. 이번 투표만큼 정말 설레는 투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이 이끄는 민주당, 그리고 당원들이 경선에 가장 많이 참여한 이번 총선, 거기에 조국 혁신당의 돌풍,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박빙의 승부처 싹 다 싹쓸이 합시다.